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해양환경공단과 이마트 그리고 P&G 테라사이클과 함께하는 해양환경 체험교실 유튜브 라이브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오늘 바다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오늘의 교육 주제는 우리 바다를 지켜주세요입니다. 자, 먼저 저를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노재환 사원이라고 하고요. 흔히 교육을 할 때는 곰선생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저는 해양환경공단에서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 강사단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바다와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바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그 전에 잠깐만 우리 바다가 왜 중요한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지구에서 바다는 면적으로 봤을 때 땅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70%는 바다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보시게 되면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어서 훨씬 더 바다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게 되는 나라죠. 그리고 70% 바다인 우리 지구에서는 우리 동물들이 살고 있는 곳을 100%라고 봤을 때 육지에 있는 생물들은 10%에 해당하고 90%에 해당하는 바다에서 대부분 생물들이 산다고 할 정도로 바다가 큰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지구 안에 있는 물을 봤을 때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물은 육지에서 있는 물을 대부분 먹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구 전체의 물을 보게 되면 바다가 차지하고 있는 물의 비율은 무려 97%라고 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과연 먹는 물은 전체의 몇 프로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료를 보시게 되면 약 3% 정도가 육지나 대기에 있는 물인데요. 그 중에서 약 2.8% 안에서 우리가 먹고 있는 지하수나 호수, 강에 해당하는 것은 전체의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지구 전체로 따지게 되면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물은 0.4%에 불과한 거죠. 만약에 이러한 바다가 없다라고 하면 지구에 어떤 모습이 될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겠죠. 그렇다면 선생님과 함께 만약 바다가 없다면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 주변에 바다가 과연 없어진다면 나는 어떤 생활을 할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을 보면 아주 많은 그림들이 있는데요. 이 그림들은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친구들은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한번 내가 좋아하는 그림들을 한번 여기서 찾아봅시다. 여기 북극곰도 있는 것 같고 바다 거북이가 있는 것도 같아요. 그리고 생선 스테이크도 있고 초밥도 있네요. 그리고 지구의 모양도 있고 배도 있고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구에서 바다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만약 바다가 없어지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도록 해요. 첫 번째로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휴양지 기능을 합니다. 저렇게 아름다운 섬에서 우리가 휴가를 보내기도 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바다를 좋아하나요? 만약에 이런 바다가 사라진다고 하면 이렇게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즐기는 것, 그리고 바닷속에서 여러 바다 생물을 만나는 것들을 할 수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전 세계에 화물을 운송을 하거나 우리가 이동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을 해주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우리나라 물건을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할 때 비행기를 통해서 올 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겠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약 90%에 해당하는 화물이 모두 배를 통해서 바다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다가 없어진다고 하면 더 이상 이 배라든지 화물들이 사라지게 되겠죠. 세 번째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기능은 바로 자원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바다에는 다양한 자원들이 있어요. 어떤 자원들이 있을까요? 바다에는 석유도 나오고요, 가스도 나오고요, 그리고
철강이나 텅스텐 그리고 망간 단계와 같이 여러 가지 자원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러한 자원들이 없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생활을 하게 될까요? 자, 이렇게 석유나 자원들이 없어지게 되면 자동차를 탈 수도 없고 비행기를 탈 수도 없어요. 친구를 만나려면 이제 걸어 다니게 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친구들과 대화를 하려면 걸어가거나 이제 말을 타고 몇 날 며칠을 가서 전달을 해야 되는 아주 불편한 상황이 도래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나는 이 바다가 없어져도 꼭 참고 불편하지만 친구에게 직접 찾아가서 얘기를 해도 되고 살 수 있는데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죠. 좀 불편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또 바다는 아까 전에 전 세계 90%의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서식지, 그러니까 집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생물들이 없어진다고 하면 집을 잃은 생물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보시면 다양한 생물들이 터전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90%에 해당하는 생물들이 사라지게 돼요. 이러한 생물들이 사라지게 되면 다음 기능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바다는 우리에게 식량을 제공을 해주기도 합니다. 특히 전 세계 단백질의 약 30%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어획물을 더 많이 먹기 때문에 약 40% 이상의 식량을 제공받는 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초밥도 그리고 생선구이도 사라지게 됩니다. 또 뭐가 사라질까요? 가장 중요한 우리 음식의 맛을 내는 소금도 사라지게 돼요. 소금이 사라진다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음식에 간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맛이 그냥 맨밥만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아했던 이런 초밥, 그리고 생선, 김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죠. 또 어떤 것들이 사라지냐면요. 이런 먹거리도 있지만 우리가 대다수 먹고 있는 아플 때 먹는 약도 대부분 많은 산단수에서 바다에서 기인한 물질들로 만든 것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음식물들이 사라지고 먹을 수 있는 약도 사라지겠죠. 이제 아프면 자연적으로 나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바다가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충분히 지금 남아있는 것들을 봤을 때 바다가 없더라도 스테이크 먹으면 되죠. 고기 먹으면 되죠. 쌀밥에 밥 먹으면 되죠.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과연 그럴까요? 바다가 주는 우리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남아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거나 산소를 배출을 해서 지구의 기후가 적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바다가 사라진다고 하면 더 이상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도 힘들고 기후 조절을 하기도 힘든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 되냐면 더 이상 비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부는 방향도 밤낮으로 부는 방향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렇게 비가 오지 않으면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물도 육상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물조차 먹을 수 없는 세상이 됩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것들을 볼까요? 메마른 땅과 그리고 이런 육상식물들이나 식량들이 있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이 친구들도 없어지겠죠. 그리고 바다를 통해서 서서히 정화되던 쓰레기들도 더 이상 정화되지 않고 메마른 땅에 쓰레기만 남아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지구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 주변에 있는 행성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 화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다가 없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당장 화성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낮에는 매우 뜨거운 낮이 될 거고 밤이 되면 매우 추운 밤이 될 거예요. 그리고 비도 오지 않고 아주 힘든 나날이 되겠죠. 이만큼 바다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중요한 우리 바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이 바다를 잘 지키고 있는지 한번 선생님이랑 알아봅시다. 선생님이 찾아가는 건사 활동을 하다 보면 전국의 바다를 한 번씩 나가게 되는데요. 여기는 경상남도의 남해 쪽에 있는 바다예요. 이 사진은 선생님이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이
남해 일대에 있는 항구 어딘가에서 이 바다 깊이에 있던 쓰레기를 건져 올린 사진입니다. 바다에 왜 이렇게 타이어가 많을까요? 타이어도 많고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많죠. 실제로 선생님이 봤을 때 가장 놀라웠던 것은 지금 여기 보시는 사진에 보면 이렇게 타이어도 많고 여러 가지 밧줄 같은 것들도 많이 나왔고요. 어민들이 사용하던 어구 같은 통발도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가장 놀라웠던 것은 가운데 혹시 숨은 그림찾기처럼 보이는 게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자전거도 한 대가 나왔어요. 과연 바다에서 자전거가 왜 나왔을까요? 과연 누가 버렸을까요? 이게 어민들이 버렸을지 아니면 육지에서 흘러 들어간 자전거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이 바로 가까운 바다에서 이렇게 많은 쓰레기들이 나오고 있었다는 사실이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쓰레기들을 보고 주변을 돌아보니 주변에도 상당히 많은 쓰레기들이 보이고 있었어요. 보면은 이렇게 부표들도 많이 보이고 생활 쓰레기들도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대다수의 쓰레기나 이런 사진들을 보게 되면 이건 대부분 어민들이 버렸을 거야,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이 버렸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자연은 그대로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정화 활동에 의해서 어느 정도 깨끗해지는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일정 선을 넘게 되면 바다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쓰레기라든지 바다의 오염이 점점점 심해지는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쓰레기들이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버린 쓰레기들이 바다 생물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한번 사진을 보시죠. 여기 보시면 원래 새들은 둥지를 나뭇가지라든지 주변에 있는 이런 것들 자연물들을 통해서 둥지를 짓게 되는데 더 이상 나무가 없고 이 쓰레기를 통해서 둥지를 지은 새 사진입니다. 그리고 먹이로 해파리로 인해서 이게 뭘까요? 비닐장갑이죠. 비닐장갑을 먹이로 인해서 먹고 있는 새 사진.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북이의 먹이는 육식을 하는 거북이의 먹이는 해파리입니다. 바닷속에서 이 해파리가 이 비닐봉지가 바닷속에 들어가면 해파리와 매우 비슷한 모양으로 흘러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이 거북이가 먹이를 오인을 하고 이거를 섭취를 해서 소화를 하지 못해서 죽는 거북이들이 매년 몇십만 마리씩 나온다고 하네요. 과연 그러면 이러한 사진이나 활동들은 나는 바닷가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나랑 상관이 없어요. 여기 혹시 뭐 서울에 살다거나 아니면 내륙지방에 사는 친구들은 저는 바다에서 물건이나 쓰레기를 버린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과연 그렇다면 우리의 활동과 무관한지 한번 알아봅시다. 네, 한 자료에 통하면 이 2016년도에 우리나라 자료에 바닷가에서 버려진 쓰레기를 주어서 어떤 것들이 많은지 분석을 한 자료인데요. 가장 많이 나온 1등은 바로 담배꽁초입니다. 이 담배꽁초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건 비닐봉지가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나온 건 이 각종 스티로폼, 부자, 부표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음료수 병이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는 페트병이 많이 나왔고요. 여섯 번째는 밧줄, 일곱 번째는 과자 봉지나 라면 봉지, 여덟 번째는 병 뚜껑, 병 플라스틱, 그리고 음료수 캔, 그리고 일회용 접시.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서 어민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3위와 6위와 되어 있고 1위부터 나머지들은 어민과 상관없이 아무나 다 버릴 수 있는 쓰레기였다고 해요. 이러한 쓰레기가 결국 바다로 가게 되면 바다에 살고 있는 생명들에게는 좀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우리가 쉽게 유추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시는 우리 친구들 젠가 게임 좋아하시나요? 이 영상은 해양환경공단의 유튜브에 보면 또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친구들 젠가 게임 좋아하죠? 젠가 게임이 뭔가요? 여기에 있는 판을 순서대로 빼서 무너뜨리는 사람이 지는 게임이죠. 이 젠가 게임이 해양 생태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왼쪽에 있는 아주 많은 해양 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쓰레기들이 버려지고 해양이 오염이 됐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에는 이 쓰레기에 견딜 수 없는 아주 약한 친구들이 먼저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른바 젠가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이 벽돌을 하나 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시간이 지나면 이 친구들을 먹고 있는 생물들이 순차적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면 블록이 2개, 3개 정도가 이제 더 빠진 형태가 되겠죠. 이때까지도 젠가 해양 생태계는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틸 수 있어요. 왜냐면 다른 생물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방치하고 놔두게 되면 점점점 더 많은 생물들이 사라져갑니다. 그러면 이제 생태계가, 해양 생태계가 힘들어요 라고 해서 표출을 흔들리면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요. 이를테면 고등어가 어획량이 작년보다 50% 줄었어요, 명태가 사라졌어요, 이러한 뉴스들을 보게 되죠. 이런 것들이 해양 생태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면 더 많은 생물들이 사라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당장이라도 무너질 수 있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는 거죠. 이때까지라도 멈추게 된다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해양 생태계가 다시 원래대로 복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이상 방치하고 나는 쓰레기를 계속 버린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모든 해양 생태계가 무너지게 되죠. 우리 젠가 게임의 끝은 이렇게 누군가가 젠가를 무너뜨리게 돼서 끝나게 되죠. 이게 게임에서 지게 되면 나중에 돼서 물개야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라고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에요. 지금은 여기서 물개지만 이 해양 생태계의 끝에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죠. 선생님이 좋아하는 개그맨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박명수라고 하는 개그맨이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진짜 늦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는데요. 이 다음 대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진짜 늦었기 때문에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행동해야 된다라고 해요. 요즘에 우리 친구들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서 하는 캠페인이 있죠. 멈춰! 학교폭력 멈춰 하듯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해양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양이 오염되지 않도록 멈출 수 있도록 누군가 쓰레기를 버린다면 멈춰달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오늘 수업을 통해서 이 해양오염을 멈출 수 있도록 많이 활동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실천을 하는 그 습관을 많이 들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하는 해양 인식 교육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이 다음에는 선생님보다 아주 아리따운 선생님이 나와서 또 다른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저는 잠깐 있다가 다육이 키우기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다시 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해양환경 체험교실에서 2부를 맡게 된 강사 최지희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나눌 내용은 해양환경과 그리고 재활용에 관련한 내용이에요. 일단 강의에 앞서서 오늘 이렇게 코로나 시국이라서 직접 대면을 하지 못하고 언택트로나마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뵐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앞서서 지금 노재원 선생님께서 이제 해양환경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 나눌 내용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린이분들 계신다면 옆에 엄마 아빠 같이 이제 일로 오세요 해가지고 같이 제 강의 들어주시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부모님께 또 질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저는 테라사이클이라고 하는 글로벌 리사이클링 컨설팅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재활용 솔루션을 기획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같은 시민분들과 같이 제로웨이스트 이제 무브먼트에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캠페인들을 운영 기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이야기 나눠볼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왜 문제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두 번째는 플라스틱은 그러면 어떻게 재활용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일상 속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왜 문제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기 위해서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왔어요.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국가별로, 주요 국가별로 이렇게 표에 나와 있는데 놀랍게도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위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기 표에 보시면 중국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되어 있고요. 중국이라든지 일본,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약 반 정도 되는 소비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대량 생산 혹은 뭐 패스트푸드 하면 떠오르는 사실 미국 같은 나라도 대한민국이 지금 쓰고 있는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의 3분의 2 정도에 웃도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사실 다른 EU 국가, 주요 국가와 비교했을 때 땅덩어리라든지 아니면 인구 수에 대비했을 때 상당히 많은 양의 플라스틱을 하루에 혹은 뭐 1년에 한 사람당 소비를 하고 있다는 좀 슬픈 소식을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플라스틱 소비량을 줄이고 또 앞으로 제대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쓰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왜 해양 플라스틱 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냐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해양 플라스틱, 즉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의 40%는 육지에서 기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런 플라스틱 포인터 아니면 플라스틱 마우스 모든 게 다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의 40%가 이제 우리 바다를 오염시키고 약 47,000여 톤이 바다로 흘러가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해양 환경을 해치는 잠재적 해양 쓰레기가 됩니다. 해양 쓰레기가 우리 인간한테 어떠한 나쁜 영향을 끼치느냐를 살펴보자면 이미 해양교실에 오신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신 미세 플라스틱 문제인데요. 간단하게만 제가 또 짚고 넘어가자면 먼저 플라스틱 제품들이 이제 바다에 흘러 들어가서 파도를 타고 있으면 UV 선라이트라고 해서 이 태양광 혹은 파도에 의해서 작은 알갱이로 부서집니다. 그렇게 해서 미세 플라스틱, 눈에도 보이지 않은 작은 수준의 플라스틱으로 조각조각 나게 되는데요.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클렌징 폼이라든지 아니면 뭐 샴푸 같은 곳에 보면 여러분들 그 작은 알갱이 있죠. 세정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한 제품들이 많이 전 세계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 요즘에는 좀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제품들이 하수 처리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그러한 알갱이는 너무 작아서 걸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걸러지지 않은 마이크로비들이 해양으로 또 흘러가게 됩니다.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왜 문제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자면 포인터가 네, 감사합니다. 여기 선생님께서 저 대신 넘겨주셨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바닷속의 미세 플라스틱을 누가 먹죠? 일단 1차적으로 여기 보이시는 귀여운 새우라든지 아니면 생선이 먹게 되고요. 뭐 이런 조개라든지 그런 친구들을 이제 인간이 결국에는 섭취를 하게 돼서 우리 식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 밖에도 바다는 대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죠. 그 물을 우리가 이제 식탁에서 또 만나보게 되는데 음용수, 생수로 이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 맥주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맥주 대신에 뭐 오렌지 주스라든지 음료수를 만드는데 우리 다양한 물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소금도 물을 증발해서 만드는 건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런 물 자체가 오염이 되고 있으면 우리가 결국에는 식탁에서 먹는 모든 자원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올 때 미세 플라스틱을 같이 갖고 들어오게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여기 너무 슬픈 사실인데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신용카드 있죠. 어머니 아버지들 쓰는 신용카드. 그 신용카드 한 장을 우리가 일주일에 하나씩 먹고 있는 거랑 똑같은 양을 소비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칫솔 하나를 우리가 먹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양을 오염을 시키고 플라스틱을 많이 소비를 할수록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우리 몸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악순환 구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플라스틱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요. 재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활용이 뭔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먼저 재활용, 리사이클이라고 하는 재활용이 뭔지 선생님이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한 번 사용한 제품
이나 원료들을 다시 회수를 해요. 수거를 해서 요거를 새로 계속 찍어내는 게 아니라 요거를 원료화를 해서 다시 똑같은 제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원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이렇게 유한한 자원들을 계속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 구조를 만들어서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종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박스 이렇게 잘 모으죠. 분리 배출을 할 때. 그러면 모아진 박스나 종이 같은 거를 재생 종이컵으로 쓴다거나 아니면 비닐봉투를 계속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쓴 비닐봉투를 원료화를 해서 다시 다른 재생 비닐봉투로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재활용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재활용이 있다면 요즘에 좀 핫한 토픽이 있죠. 재활용이 아니라 재활용이 그것인데요. 재활용이라고 하면 우리가 리사이클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업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업사이클 제품 요즘에 굉장히 트렌디하게 다양한 뭐 셀럽분들도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씩 환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매를 하는데요. 업사이클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폐기물, 즉 쓰레기를 저희가 그대로 다시 원료화해서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나 디자인을 더 입힙니다. 그래서 오히려 쓰레기 그 자체가 더욱더 실용도라든지 수익성이 있는 크리에이티브한 작품으로 탄생하는 그 과정이 재활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유명한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이 가방 보시면 이 가방이 바로 업사이클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어떤 걸로 만들어졌냐면요. 새로운 가방 천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왜 여러분들 트럭에 보시면 이렇게 트럭에 적재되어 있는 그런 화물들이 빗물에 젖지 않도록 혹은 오염되지 않도록 위에 두꺼운 덮개 있죠. 저기 아저씨가 들고 계시는 저 덮개 혹은 차량에 있는 바퀴 튜브 아니면 안전벨트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버려지지 않게 새로 활용을 해서 가방을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여러분들 유리병 같은 거 보시면 유리병에 색깔 있는 알록달록한 유리병도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전구에 꽂아가지고 샹들리에로 하면 자체적인 조명 효과가 있는 굉장히 좋은 업사이클링 사례고요. 그 밖에도 뭐 짜투리 천 같은 거 혹은 사용하지 않는 더 이상 버려질 웨딩 드레스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가방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옷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다른 용도를 찾아주는 그러한 작품들이 바로 재활용입니다.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저희 테라사이클이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세월현 플라자라는 곳이에요. 서울 장안평역에 있는데 정부시설인데요. 거기에는 생활용을 이제 조금 더 촉진하고자 다양한 기업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견학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한정적인데 여러분들 혹은 뭐 어머님들 같이 학생분들 데리고 와서 견학을 해보시거나 여기에 작품들도 많이 전시되어 있으니까 풍경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한번 세월현 플라자 방문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재활용이라든지 생활용을 잘 해야지 해양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플라스틱의 양을 줄일 수 있는데 과연 지금 그렇게 잘 되고 있는지 한번 표를 통해서 살펴볼게요. 국내 폐플라스틱 처리 현황입니다. 대부분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보시면 매립되는 비율 그리고 소각되는 비율이 전체 폐플라스틱 양의 거의 40%에 육박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5개의 플라스틱 제품을 활용을 한다고 하면 그 중에 2개는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되는 매립, 즉 땅에 묻어서 썩을 때까지 100년이고 200년이고 냅두는 거 라든지 아니면 더 이상 어디다 버릴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불을 붙여서 이제 소각해버리는 그러한 재활용 현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그럴지 왜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 일요일마다 가서 하잖아요. 재활용 하잖아요. 종이는 종이대로,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열심히 가족끼리 가는데 왜 이게 다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건가요? 라고 하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여기에 재활용이 잘 되는 폐기물이 있고 재활용이 안 되는 폐기물이 있어요. 재활용이 잘 되는 폐기물이라고 하면 이렇게 페트, 유리, 알루미늄 캔 이런 것들은 꽤 잘 되는 편입니다. 왜냐? 이런 페트나 알루미늄, 유리, 종이 이런 것들은 딱 누가 봐도 우리가 봐도 이거는 페트네 라고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별이 쉽고요. 두 번째는 이 제품들은 이 하나에 다른 원료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페트는 페트만, 유리는 유리만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잘게 부숴서 원료화를 해서 재활용할 때 쓰임새가 높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재활용이 안 되는 폐기물들, 예를 들면 미용용품인데요. 마스카라를 예시로 들자면 마스카라의 위에는 딱딱한 플라스틱, 그리고 중간에는 좀 플렉시블한 고무 재질, 그리고 끝에는 이제 파이버, 솔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따로따로 재활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플라스틱이 많으니까 플라스틱 쓰레기겠네? 하고 플라스틱으로 재활용을 해요. 분리배출을 해도 나중에 선별장, 재활용 처리 과정에서 요거를 일일이 사람 손으로 하나하나 뜯어서 이만큼의 양을 모아서 재활용 공정을 돌려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저기 위에 표에 보시면 이러한 폐기물들을 운송하는 비용, 그리고 따로따로 조각조각 내는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처리 비용이 수지 타산이 맞지 않아서 이제 창출되는 가치보다 낮아서 재활용이 안 되고 그냥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테라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활용이 안 되는 폐기물들을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재활용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정부기관이나 혹은 이제 기업들과 같이 캠페인화를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용이 어려운 이유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재질들이 같이 포함된 그러한 제품들도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분리배출을 해도 우리가 예를 들면 배달용기, 우리 배달 요즘 많이 시켜먹죠, 코로나 때문에. 근데 거기에 음식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잔여해 있으면 오염이 너무 심각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재활용하면 우리가 분리배출한 다음에 어디로 가서 어떻게 재활용하는지 사실 궁금한 적 있으시지 않은가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 그 참고 자료에 보시면 저기 계시는 남성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손으로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저게 뭐냐면 재활용을 우리가 이제 분리수거를 하고 나면 이런 것들을 각 재질별로 사람이 직접 분리를 해야 됩니다. 아직은 기계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손으로 걸러내고 눈으로 보면서 분리 작업을 하는데 그 중에서 너무 오염도가 심해서 뭐 건강을 해치거나 아니면 세척이 불가한 정도면 저희가 그냥 소각이나 매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리배출 하실 때 첫 단계부터 올바르게 세척하고 건조해서 나눠서 배출하는 그런 생활습관을 가져주시면 더욱더 재활용이 잘 되고 재활용이 잘 되면 해양 플라스틱 문제도 조금 더 해결이 되기 쉽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요.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정부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친환경 정책에 환영합니다라고 좋은 마음을 갖고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매장 내에서 이제 일회용 컵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규제가 풀린 면이 있지만 그 외에는 그 전부터 이제 다회용 컵 사용을 장려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옛날에는 어머님들 기억하실 텐데 매장에 가면 장바구니 같은 것들 안 가져가도 플라스틱 비닐봉지 그냥 공짜로 드렸는데 이제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게 금지된 그러한 법들도 있고요. 이러한 다회용품 사용하고 있는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는 그러한 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동참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기업이나 시민단체 차원에서 다양한 플라스틱 사용 절감 혹은 친환경 캠페인들을 많이 활성화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오늘 이 체험교실의 이제 주체기관인 저희 코엘, 이마트, P&G, 테라사이클도 함께 모여서 깨끗한 바다를 위해 플라스틱을 절감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슬로건은 이름하여 가져와요 플라스틱, 지켜봐요 우리 바다. 플라스틱 프리 투모로우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이니까 한번 예시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마트의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주요 점포들에 79개 정도의 이렇게 생긴 플라스틱 회수함을 설치했어요. 이 플라스틱 회수함에는 저희가 3가지 구멍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정에서 이제 분리배출하기 어려운 제품들을 쏙쏙 집어넣어 주시면 저희가 회수해서 좋은 재활용 공정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굿즈로 활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져오실 수 있는 수거 품목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칫솔, 샴푸통 분무기, 기타 용기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칫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마스카라 사례와 비슷하게 다양한 재질이 복합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원래 재활용이 어려운데 그것들을 저희한테 가져다 주시면 저희가 이거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칫솔은 위에는 뭐로 되어 있을까요? 솔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중간에는 어떤 재질인지 아시겠어요? 플라스틱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물에 미끄러지지 않게 잘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에는 어떤 처리가 되어 있죠? 맞아요. 고무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칫솔을 굉장히 재활용하기 어렵다는 점, 그런 것들도 있고요. 예를 들면 샤프통이나 분무기 같은 경우에도 그 앞에 보시면 이렇게 라벨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잘 떼서 배출을 해주셔야 되고, 그 밖에도 그 중간에 이음새에는 고무가 있고요. 그 안에는 이렇게 칙칙할 수 있도록 스프링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다른 재질들을 분리하는 게 어려워서 매립이나 아니면 소각될 수 있는 그러한 재활용 수거 품목인데, 저희는 이거를 가져가서 제대로 끝까지 원료화를 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런 세제 용기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 세제, 액상세제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세탁을 제대로 한다 그래도 세척이 안 되고 끈적끈적한 액체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분리배출하실 때 최대한 깨끗이 세척 후 건조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남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제대로 세척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져오신 용기, 우리가 이제 깨끗하게 분리하고 분쇄해서 더 갈아서 원료화를 만들어요. 플라스틱 원료는 펠렛이라고 하는데요. 작은 알갱이에요. 요것들을 이제 다른 플라스틱 물건, 우리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다른 새 상품을 만들 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시로 저희가 만든 거는 어린이 여러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밝게 빛날 수 있는 굿즈라든지 아니면 장바구니라든지 그리고 플러깅 집게 같은 것들을 만들었어요. 여기 교실에 오신 모든 분들은 플러깅이 이미 뭔지 아시겠지만 제가 혹시나 모르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플러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치료활동이에요. 북유럽에서 시작한 건데 조깅을 하면서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죽냐, 이렇게 해변가에 이렇게 조깅을 하면서 경치도 보시면서 거기에 무단으로 투기된 담배꽁초 혹은 쓰레기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주워주시면 우리 건강도 지키고 그리고 지구의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아주 건전한 그런 가족 활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플로깅 저도 해봤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저희 주최기관이 같이 모여서 했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모은 플라스틱은 3.6년간 총 3,600kg 이상의 플라스틱을 모았고요. 제대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가 해양 환경을 잘 지키고 플라스틱을 절감하고 분리배출을 잘하기 위해서는 4단계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비행 분석. 첫 번째는 용기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은 깨끗이 비워주세요. 두 번째는 이물질이 없도록 다시 한번 세척을 해주세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벨 같은 건 떼고 다른 재질들은 최대한 분리를 하신 다음에, 네 번째로 섞지 마시고 올바른 분리 배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은, 사실 저희가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을 살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편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플라스틱은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존재이기도 해요. 하지만 지구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플라스틱을 안 쓰기 위해서 줄이는 겁니다. 플라스틱 하나 쓸 때 다회용기 하나로 바꾸면 얼마나 더 큰 환경 보호 효과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시면 잘 아실 수 있고요. 이 밖에도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실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이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인 만큼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꼭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만큼 우리가 플라스틱 대신에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테라사이클의 최지희였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토가 하나 있어요. Let's eliminate the idea of waste 라는 건데, waste가 쓰레기죠. 근데 저희는 쓰레기를 우리 세대가 계속 생산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충분히 생산했던 플라스틱이라든지 쓰레기를 다시 재활용을 올바르게 하면 새로운 물건으로 탄생할 수 있는 또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해양 플라스틱 문제,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그리고 저희 사자가 함께하고 있는 플라스틱 프리 투모로우 캠페인까지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지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공 선생님이 왔습니다.
선생님이 잠깐 대기하면서 봤는데 오늘 인터넷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실시간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 끊긴다라는 의견들을 제가 잠깐 봤는데요. 우선 저희가 촬영 현장에서 지금 인터넷이 끊겨서 너무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를 하지 못하는데 제가 원본 영상은 다시 올라간다고 하니까 열심히 해서 다시 한번 잘 올라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저희 교육에 앞서서 언제 지급받았던 저희 다육이를 이제 페트병을 활용을 해서 다육이를 이제 화분을 만들기를 진행을 할 거예요. 원래는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새벽부터 부산에서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에게 참여를 우수한 분들께 이제 선물을 드리려고 자그마한 선물 꾸러미를 들고 왔는데 오늘은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모든 분들께 신청을 해주시면 기념품을 드릴 겁니다. 어떤 기념품을 드릴 건지는 제가 다육이 키우기를 끝내고 나서 여기 보이시는 제가 가지고 온 선물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신청하시는 방법도 안내를 드릴 거고요. 혹시나 오늘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는 이걸 보지 못해서 지금 올라간 영상을 보고 나도 저 기념품이 가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도 기회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이 다육이 키우기가 끝난 이후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내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상품을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다육이 키우기 키트를 우편으로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선착순 100명에서 들어가지 못해서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걱정하시지 마시고 다육이는 뭐 근처에 화분이 이제 근처에 구하기 쉽거나 다육이가 아니라도 다른 식물들을 키울 수 있으니까 제 설명을 잘 들으시고 나중에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벌써 만들어진 다육이 화분이 제 앞에 있죠. 혹시 저를 작년에도 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저 다육이가 눈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작년에 11월경에 제가 만들었던 다육이 화분이 지금 이마트 월계점에서 매우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새 다육이를 가지고 화분을 만들기가 아니라 우리가 작년에 했던 다육이의 분갈이를 하면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준비물은 보내드리기, 그리고 아사토, 자갈, 그리고 사용하고 남은 페트병, 그리고 이 페트병을 잡을 수 있는 칼이라든지 여러가지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칼을 사용하게 되면 베일 수도 있으니까 꼭 부모님과 함께 만들어 보면 좋겠죠. 자, 우선은 다 쓴 페트병을 먼저 화분 모양으로 잘라줄 텐데요. 우리 아까 전에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페트병을 분리수거할 때는 항상 다른 성질별로 나눠야 된다고 했는데요. 먼저 이 라벨을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는 회사에서는 라벨을 쉽게 뗄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이게 어떤 선수병인지 홍보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라벨을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분리 배출 잊지 맙시다. 자, 이제 페트병을 자를 텐데요. 페트병을 잘랐을 때 이 밑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분의 물바지의 용도로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물바지의 용도로 사용을 할 거고 이 윗둥을 우리가 사용하는 이렇게 화분의 용도로 사용을 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밑으로 물이 한 방울 떨어진 걸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이 뚜껑을 잘라줄 거예요. 먼저 이 페트병을 먼저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트병을 자르실 때는 요 밑에가 조금 더 길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라인을 여기 있는 선대로 한번 잘라볼게요. 자, 칼을 사용하실 때는 꼭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히 잘라야 됩니다.
페트병에 이렇게 잘라줬죠. 자, 밑통을 놔두고. 자, 지금 있는 이 상태로 흙을 담아서 물을 붓게 되면 물이 밑으로 흐르지 못하겠죠. 이렇게 고인 물은 나중에 놔두면 썩게 되니까 뚜껑을 이렇게 꺼내서 이 뚜껑에다가 구멍을 내줄 겁니다. 송구소로 해도 되고 칼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자르다가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페트병을 이렇게 열십자 모양으로 구멍을 냈어요. 그리고 뚜껑을 다시 닫아주면 이 구멍을 통해서 물을 붓게 되면 물이 빠지겠죠. 그러면 다육이를 한번 옮겨서 심어주겠습니다. 자, 우리 화분에 있는 다육이를 이 토마토와 자갈이 잘 섞이도록, 자갈이 위쪽으로 올라오도 되지만 큰 자갈을 밑으로 부어볼게요. 보시면은 아까 지급된 큰 자갈을 이렇게 밑으로 깔아줍니다. 이렇게 큰 자갈을 밑에 깔아주셔야지 밑에 고운 모래가 빠지지 않아요. 네. 저는 이 플라스틱을 좀 재활용을 해서 혹시나 집에 모종삽이 없으면 페트병이 하나 더 있으면 페트병을 삼각형으로 자르게 되면 이렇게 모종삽 대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 활동을 하면서 오늘 활동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이 활동을 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흙이 준비가 되면 이렇게 다육이가 중간에 심길 수 있도록 가운데 파서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나머지 흙은 여기 옆쪽으로 해서 채워주도록 할게요. 네, 지금 다육이에서 들어간 물이 점점점 스물스물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지금 한 방울씩 빠지고 있다. 이렇게 페트병을 하나를 이용해서 하나의 화분을 만드실 수도 있고요. 저는 여름이 다가올 것을 대비를 해서 조금 특별한 식물인 식충식물을 여러분들 슈퍼마리오 게임 할 때 나오던 자주 나오던 파리지옥이라고 하는 식물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식충식물은 세라세니아라고 해서 식물들을 키우게 되면 플라스틱 쓰레기도 줄일 수도 있고 집안에 식물들이 많아지면 이산화탄소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심적으로 안정을 가질 수도 있고 내가 어떤 거를 키운다는 재미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식물을 키울 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일 궁금한 부분이 있겠죠. 이 다육이는 물을 과연 얼만큼 줘야 될지 주기라든지 양을 얼마나 줘야 될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흠뻑 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다육이가 크는 환경 항상 축축한 땅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 물을 주기 힘드니까 선생님은 뭘 재활용했냐면 집에서 사용하는 여기 밑단에 지금 열어볼게요. 밑단에 지금 이렇게 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물을 흡수를 하는 화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 다육이뿐만이 아니라 대파라든지 허브 같은 식물들을 키우면서 이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부분을 고민을 하고 실천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육이 키우기를 제가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수업하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제가 가지고 온 선물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꾸러미들이 있죠. 요 교보제는 선생님이 근무를 하고 있는 해양환경 교육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바다와 관련된 학습 교구들입니다. 어떤 걸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래나 해양생물을 표현할 수 있는 클레이도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해양보호생물 지우개가 들어있고요. 해양보호생물이 있는 요 핸드폰에 붙일 수 있는 액세서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리에 붙일 수 있는 스티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고래 볼펜, 그리고 해양보호생물에 있는 포스트잇 사신 실시간으로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저에게 이 강의가 끝나고 화면에 연락처를 보내주실 메일을 띄워드릴 거예요. 그 메일을 보시고 저 여기 실시간 교육 신청해서 받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지금 이 채팅방을 활용을 해서 참석하신 분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모든 분들께 선물을 보내드릴 거고요. 이 실시간에 참여를 하지 못해서 저희가 녹화된 영상을 보고 금주 일요일까지 같이 한번 참여를 하시고 오늘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라든지 다양한 바다를 지키기 위한 의견들을 보내주신 분 중에서 저희가 선착순으로 10분을 추가로 이 선물을 같이 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래서 선물을 활용하시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해양환경공단의 유튜브에 있는 애니메이션이나 여러가지 영상을 참고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의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교육 자료들을 확인하시면 이 교구제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넷 환경이 조금 많이 끊기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재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해양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연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에서 저에게 보내드릴 사연은 이름, 그리고 연락처, 그 다음에 우편물을 받으실 주소지를 메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메일 주소가 이제 바로 뜰 거예요. 지금 있는 화면으로 해서 여기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주 월요일날 확인을 해서 우편물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는 해양환경 체험교실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쓰레기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이 쓰레기가 점점 돌고 돌아서 우리에게 많이 피해를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멈추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자녀나 우리 다음 세대에서는 지금 우리가 느꼈던 바다의 가치나 행복을 느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보다 알차고 좋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께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 해양환경 체험교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재미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